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중국 전역이 도탄에 빠졌지만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에 재난 현장을 찾아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0년 만의 대홍수로 수천만 명 이재민이 난 남부 지역에도 22일 이후 리히터 규모 5.0 등 6차례 지진이 발생한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9배 이상 전염성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 출현을 발표한 6월 11일 이후 이들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것에 대해 해외 언론은 매의 눈으로 감시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끌어가는 7인 상무위원의 행보가 묘연해졌다는 겁니다. 24일 중문 따지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후 시진핑이 공개석상에 보이지 않다가 17일 오후 중국 아프리카 방역 화상 정상회담을 주재한 뒤 22일 중국 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에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3일 CCTV 뉴스는 유럽 정상들과의 화상회의, 북두 위성 발사 등 35분간 시진핑의 근황을 전하면서도 남쪽 지역의 대홍수와 사고 수습 등에 관해선 1분밖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리커창 역시 15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27회 중국 수출입 상품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고 17일 자신이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와 22일 중국 EU 정상회담 모두 화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언론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 BBC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 변종 바이러스는 인간을 감염시키기 위해 진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을 탈출해야 산다는 말들이 시민들 사이에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리커창의 일련의 행보는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권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A, B조로 나뉘어 방역에 뛰어들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24일 홍콩의 빈과일보는 역병 와중에 또 홍수가 났는데 7인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재난 현장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주민들과 혼신의 힘으로 구조하는 대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시진핑과 리커창 등 7인의 최고위급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우 이례적인 건 관영 매체에서는 6월 이후 당 최고회의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개최 보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홍콩 국가보안법, 인도와의 국경분쟁, 미중 무역협정, 국제사회의 반중정서 확산 등 산적한 현안들이 즐비한데도 화상회의조차 했다는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서열 3위 리잔수는 지난 19에서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인대 회의에만 참석한 뒤 종적을 감췄으며 서열 4위인 왕양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8에서 12일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시찰한 뒤 19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위의 좌담회를 주재했고 이후 22일 정역 제12차 회의 개막식에 참가했을 뿐입니다. 시진핑의 책사이자 서열 5위인 왕우닝 중앙서기처서기도 시진핑이 주재한 중국 아프리카 방역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2차례 화상회에 참석이 전부이며 서열 7위인 한정 상무위원 역시 12일 14일 동계올림픽 실무지도팀 전체회의 석상에서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서열 6일 자오러지 중앙조직부장은 6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감염설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댓글 분석으로 중국 문제를 진단 추적해온 언론인 종이하는 당 지도부가 몇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회의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거취를 숨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려 베이징을 벗어났거나 혹은 일부는 이미 감염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상무위원들과 달리 지난 5월 29일 정치국 제20차 집체학습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자오러지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1급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재난에 직면해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부 7인의 잠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을 암시하는 듯합니다.